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자,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 이 시각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 또 애플카 관련한 테마주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또 소외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269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좀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매기가 쏠리고 있네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올해에는 이 초반때 이제 수급이 쏠리는 네. 그 주도주인데, 제가 작년 또 얘기했지만 자동차는 버리지 마라라고 네. 했더니 IT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보자라고 했는데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동차를 올랐다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그렇고요. 2025년, 2030년까지도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자동차, 전기차, IT카에 대한 부분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가는 변동성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을 수 있지만 또 역시 이 내용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내려오면 다시 재공략도 가능하고 역시 지속적인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오늘의 관심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 쪽 관련된 애플카 이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이 자동차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 전체적인 그 부분들을 체크하고 이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나와야 되는 게 실적입니다. 자동차 부품들의 실적이 작년부터 해서 이제 개선된 부분들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더 커지는 기업과 그리고 직접적인 테슬라라든지 애플, GM, LG 같으면은 역시 그 GM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합작사에 대한 부분들과 앞으로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 거의 배터리나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 기업들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려했을 때 부품이나 장비, 제가 부품은 또 한참 얘기를 드렸었지만 장비까지 해서 소재는 지금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순환이 돌 거니까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자 얘기를 드리고, 오늘 또 코스닥 쪽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한, 그리고 중소형주의 좀 약세에 대한 개별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는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매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이 있다라고 했지만 섣부르게 판단하고 추가 매수, 이제 회사도 사는구, 회사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를 보는구나라는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아직 추가 매수 멀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이 가격이든 더 내려온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위의 가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이벤트성으로 추가 매수를 고려하거나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 얘기 드리면서, 바이오 쪽 분위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뒤에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관망세로 얘기 드리고요. 오늘 시장 앞으로에 대한 시장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분할 매수 관점, 떨어질 때 사면은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매드팩터인데요. 네, 매드팩토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2,900원에 15%예요. 52,900원에 15%. 네네. 오늘 많이 이제 놀라셔서 연락을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갑자기 그냥 그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임상 시험 과정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다, 이 소식에 바로 개장하고 하한가를 찍다가 대표가 네. 아니다, 이거는 극소수 사례다, 그것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또 오르네요, 조금.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극소수다라는 거는 사망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예, 거잖아요. 그죠. 부작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도 인정을 한 부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돼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 기업 자체를 절대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죠. 그죠? 절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저는 네. 바이오잖아요. 일단. 맞아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이오는. 아시겠죠? 듣고 네네. 계시죠? 바이오는 네네.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기대감으로 가져가는 건 분명한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겨요.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오고 우리가 공포 네네. 나오는데 떨어져서 올라올 수 있는 내용성, 기업, 제조, 실적이 반영되어 있는 기업들은 다시 회생에 올라와요. 주가 내려가도 올라오는데 바이오는 못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려갔다 네네. 올라올 수 있는 기대를 못하고 무조건 계속 공포로만 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걱정되고 네네.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니까 이거는 올라오면 네네. 매도하세요. 지금 이 기회예요. 저는 이게 뭐 네네. HLB처럼 상한가를 가고 막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팔면 또 고생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지금 네, 5만 원대 네.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네네. 일단은 그 대표의 말을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라젠이고 가고 다 네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오늘 고가 이제 한 4만 5천 원대 지금 이 흐름을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매도하고 네네. 인정하고 자르는 쪽으로 네네. 얘기 드리면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네. 아시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그 사마 콘덴서 사막 콘덴서 매수가랑 비중은요? 61,7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61,700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익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흐름이 워낙에 좋은데 이제 매도를 어디서 해보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더 위에서요. 조금 더. 네, 조금 더 홀딩 가능하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더 들고 가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내용이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잘 하신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는 시선이니까 저는 좀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 내용은 테슬라 쪽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LG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MLCC가 네. IT카, 제가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IT카는 MLCC 없이 못 갑니다. IT 부품에서는 네. 없이 못 가는데 삼성전기, 사막 컨덴서는 LG하고 관계성. 지금 오늘 LG가 좋잖아요. 근데 이틀 전에 이미 네. 올랐기 때문에 흐름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보세요. 가격은 한 74,000원대 74,000원 정도에서 이익을 조금 분산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네. 74,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네. 10%를 또 매도를 했어요. 매도했으면은 하지만- 나머지는 좀 더 네. 들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4,000원짜리에서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금호석 유화학이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23만 2천 원에 15%입니다. 23만 2천 원에 15%.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손실폭이 좀 큰 상황인데요, 멘토님. 네. 금호석유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가격에서 본다라면 괜찮은데 네. 이제 매수가가 높잖아요. 맞아요. 그 입장에 대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관점이 금호석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매수 가격, 사신 가격에서 이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려야 되죠. 네. 결국 이거는 뭐 기다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일단은 화학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적은 안 그래요. 실적은 굉장히 좋고 뭐 중국향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력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시장 이제 금리 쪽이나 중국의 완화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미국은 뭐 긴축 얘기하지만 중국은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올림픽 이후에도 뭐 시장이 조금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화학 쪽에서도 분위기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실적도 워낙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고 내년에도 뭐 더 늘다 안 는다는 거 봐야 되겠지만 그 예상을 굳이 따라갈 필요 없이 지금 가격은 충분히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23만 원 같으면은 지금 좀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좀 더 사실 수 있으세요? 추가 매수할 여력은 되세요? 예, 샀습니다. 그러면 15만 원대예요, 아시겠죠? 예. 네, 16만 원 아래쪽에서만 분명히 내려올 수 있거든요. 내려온다고 놀라지 마시고 16만 원 아래에서만 5% 정도만 조금씩 천천히 모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목표가를 22만 원 정도 네.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SFA SFA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비중이 10%고 7,300원에 매수했어요. 7,300원에 10%.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도 뭐 회사는 워낙 또 유명한 회사고 멘토님. 네. 요즘 반도체 이런 뭐 소부장 쪽 살짝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공급난인데 공급처 이제 ASML이나 네. 뭐 이런 쪽 그 중국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뭐 코로나 한 명이 확진되면은 그 봉쇄를 시켜버리는 네. 상황이니까 그게 약간 영향력 반도체를 조금 정체성을 좀 만드는 것 같은데 일시적이라고 판단되고요. 추후에 저는 반도체는 무조건 긍정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이거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듣고 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시고요. 8,400원 정도 올라오시면은 전화 주시고요. 뭐 역시 삼성의 파운드리나 팹리스 설계 쪽이든 양쪽 후공정과 앞쪽이든 어디든 포함이 다 돼 있으니까 8,500원 정도 오시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홀딩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세실업이요. 한세실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22,800원에 20%요. 22,800원에 20%. 예, 지금 수익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이거 매도 시점을 2번이나 놓쳐가지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잘 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요? 어렵네요. 이거 조금 어려웠었어요. 오늘 엄청 잘 가네요. 지금까지 이건 뭐 안녕하세요, 기업이 좋으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뭐 일단 이전에 올랐는데 못 파신 거죠? 아닌가요? 예, 이전부터 계속 못 팔고 26,500 계속 가져온 거예요. 원에 네. 뭐 2번이나 놓쳤어요. 네. 이번에 올라와도 또 똑같을 것 같아요. 조금 분할 매도 나눠서 파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목에 다 안 팔고 나눠서 팔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갑자기 급등해서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니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홀딩하세요.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네, 제가 가격을 네네. 찝어드릴게요. 지금 결국은 네. 사는 건 잘 사겠는데 파는 걸 못 하는 거잖아요.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파는 게 잘 맞아요. 안 되죠, 그죠? 올라오면은 팔아야 네. 되는데 더 갈 것 같아서 좀 기다릴까 뭐 하고 고민되고 스스로가 파는 능력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사고 팔고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파는 걸 못해요. 네. 어쨌든 회사는 괜찮으니까 올라오면 매도 쪽 얘기 드리는데 가격 찝어드릴 네. 테니까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25,000원이에요. 25,000원이요? 25,000 조금 더 잡아드리면 25,500원. 잘 기억하세요. 25,500원. 아시겠죠? 네네. 거기에 절반 네. 파세요. 네. 절반 파시고 그거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그거는 떨어져도 걱정이 안 될 거고 나중에 그 조금 더 갔을 때 한 27,000원 위쪽 넘어갈 가능성이 시간이 좀 지나도 갈 수 있어요. 그 위쪽에서 네. 나중에 나머지는 팔자고요. 그러니까 일단 25,000원에 절반 매도하시고 나중에 한 27,000원 정도 오면 전화 주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세요? 반갑습니다. 푸른 기술 푸른 기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16,850원에 20%입니다. 16,850원에 20%.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종목은 일단 지금은 손실권에 있네요. 멘토니 어떻게 해볼까요? 등락이 좀 심하네요. 네, 일단은 이슈가 좀 뭐 이게 디지털 화폐로 가는 건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이쪽에 대한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는 불확실해 보여요. 재료도 그렇고 추세도 조금 아래로 꺾인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남북 경협 테마성으로 해서 워낙 급등이 많이 나왔어서 그 끼는 있지만 저는 조금 약간 흐름 자체가 불확실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을 조금 짧게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예, 예. 지금 매수가가 이게 남북경협 때 시즌 때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난감한 상황이에요. 한 12,000원 정도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계속 그냥 갇혀 있으면 그 투자를 하는데 뭐 나 몰라라고 놔둬도 되는데 회사가 계속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계속 안 좋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지금 9,000원이지만 5,000원, 4,000원, 3,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워낙 작은 기업이에요. 큰 기업이 아니고. 테마성으로만 맞습니다.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불확실한 거예요. 저도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불확실한 거예요. 내용 자체가. 테마 어떤 남북경협이나 되게 큰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시세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적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 그런데 돈을 계속 묶여두고 만약에 더 내려갈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한 12,000원 정도에서는
과감히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예.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테마를 타고 올라가면 나머지의 그 잃은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그 인정하고 파는 것도 자산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2,000원대 절반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추후 전략 또 짜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의견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예. 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예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 매수가랑 비중은요? 46,000원, 10%예요. 42,000원에 10%. 46,000원. 6,000원이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매수한 지가 오래되셨네요, 시청자님. 네, 오래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이 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손실이 좀 큰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볼까요, 네. 멘토님? 전혀 힘들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비중이 10%의 오로스 테크놀로지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모아가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중을요 조금씩 모아가는 쪽으로 네. 의견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현금성 가지고 계신 거를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네. 결국 소재 그 장비 국산화나 이런 이슈 반도체 쪽에 네. 대한 부분 삼성전자 향이 있는 기업은 결국 네. 이 신규 상장주라고 또 바닥을 한번 다지고 원래 가격 지금 네. 가지고 계신 45,000원대를 회복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시간은 걸려도 온다라고 봐요. 네. 이게 비중이 네. 100%였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10%잖아요. 그죠? 네. 10%면 네네네. 더 사서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더 사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 테니까 다만 네. 확 사지 마세요. 천천히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모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1%씩 조금씩요? 1%씩 모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네. 목표가는 제가 판단할 때 45,000원 잡으시고요. 1%씩 사가면 결국은 내 평단가는 3만 원대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더 사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오래 네. 오래 걸리겠죠? 시간은 생각하지 마세요. 가격이 정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네. 네, 잘 가져가시기 아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퍼스텍 4,300원에 지금 15%거든요. 예, 퍼스텍 원래는 6,000원에 사갖고 내가 2,000원에 10% 사가지고 내가 20% 돼갖고 5% 지금 팔았는데 네, 다 팔아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진짜 오래됐어요. 그러네요. 매수하신 지가 아주 오래되셨네요. 예, 6,000원이에요 처음에.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을 보유를 하셨어요, 멘토니. 요즘 이제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고 해서 네. 어떻게 남은 물량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더 가요. 더 더 가는데 갈까요? 제가 너무 결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더 갑니다. 근데 오. 대응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죠.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더 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더 산 건 팔아야죠. 내가 이익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한 거잖아요. 원래 내 비중이 아닌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4,300원에 간단한 거에 내가 더 사는 10% 비중이 있죠. 예. 10%는 파시고 5%만 들고 나머지 5%는 4,900원에 매도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는 분명히 더 갈 수 있어요. 오늘 장에서 예. 퍼스텍이 올라온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물량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최소 못해도 그 고점 과회까지는 흐름을 더 만들 거라고 보여요. 오늘 거래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올 끝날 때까지 거래도 많으니까 반드시 지키셔야 될 거는 4,300원에 내 원래 비중이 아닌 비중을 매도하고 나머지 4,900원에 매도 이렇게 지키시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송훈산업이요. 송원산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550원에 20%요. 2550원에 20%. 예. 예, 알겠습니다.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매수한 지는 뭐 한두 달 된 것 같고요. 아, 예. 그래서 실검도 있었는데 이번 주 내내 빠져가지고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또 알겠습니다. 손절값도 좀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예. 이제 오늘 좀 크게 밀리니까 걱정이 되시나 봐요, 멘토님. 어떤 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오를 땐 더 갈 거라 생각했는데 떨어지니까 손절가 생각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거는 애초에 그 목표가도 없고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기서 올라가고 있을 때 이익으로 보일 때는 더 가겠거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매수가 근처에 다가오니까 이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아닌가요? 목표 제일 나름대로 목표가는 한 24,000원 잡고 있었거든요. 24,000원 근처 거의 다 왔었네요, 그죠? 예. 네, 최근에 23,000 거의 400, 50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24,000원에 대한 가격을 이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또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데 어떤 가격에서 같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으로 24,000원에서 우리 매도하자. 24,000원에서 그만 사자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는 게 선이 아닌 면을 보라고 얘기했는 게 선을 보고 있으면 그 가격에 집착하게 되고 그 가격이 올 때까지 내가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근데 면을 보면 이 500원의 차이 정도는 변동성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등락률이. 예. 그러면 거기서 나는 팔려고 마음 이미 올랐을 때 이익인 자리에서는 팔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24,000원 오겠네 더 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 사람이 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팔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분할 매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익을 챙기고 23,500원을 팔고 24,500원에 나머지를 팔면 어차피 내가 팔았는 목표 가격은 24,000원 똑같은 거예요. 팔아놓으면 지금 떨어져도 내가 이익을 챙겼으니까 이 자리에 팔아도 난 돈 벌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할 매도 대응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파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사놓고 잘 못 팔아서 이익을 못 챙기고 본전 와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는 팔아야 돼요. 왜? 조정을 더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이익이 얼마 안 되지만 팔고요. 그 아주 작은 0.2%에다 수익을 챙기고 25,000원 다시 사는 게 훨씬 좋은 조건 아닌가요? 좀 지켜보다가. 맞잖아요. 그죠? 200원 차이 좀 높게 사면 어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매도 의견 드릴게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224,500원에 20%. 224,5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참 이거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백신 국내 최초 맞아요. 한국 백신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뭐 8차, 7차까지 맞을 화이자 백신에 여러 가지 백신 다 들어와 있는데 네. 그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해석돼. 노바백스도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기관이나 메이저는 팔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뉴스에 개인들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게 되는 건데 이거는 매도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애초에 조정이 들어와서 이거는 기대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매수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어제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 보고 사신 건 아닌가요? 아니, 그 전에 샀거든요. 그 전에 사신 거예요? 그 전에 네. 샀다라고 하면 작년 말이나 뭐 이때쯤에 아니면 추가 매수나 이런 관점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반등에 그냥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익을 내봐야 또 24만 원대인데 올라와도 쉽게 또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성보다는 방금 제가 했지만 오히려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고 더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IT나 자동차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까지의 어떤 반등성을 보여줄 때 한 22만 원 정도 보이는데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열무님께서 HDC 12,500원에 10% 손절을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매수가는 올지 진단을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연일 개파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멘토님? 이건 예상할 수 없는 악재예요. 그렇죠. 저 역시도 이걸 아무도 못하잖아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갭을 바로 떨어뜨렸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네. 나는 확실한 거는 이거 잃었던 부분에서 벌 수 있다라면 지금도 자르는 게 맞아요. 내가 여기서 손실을 인정하고 나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지만 벌 수 있다라면 하는 게 맞지만 네. 그게 아니다라면 저는 홀딩.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생각 물어보신 건 내가 손절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요. 이거 갑작스러운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 많은 모든 게 다 반영돼 있어요.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 어떤 낙폭이 커진 데 매도보다는 반등 이후에 매도가 좋다라고 판단되고 그 반등은 분명히 9,400원대 갭을 떨어뜨렸던 9,400원 이상은 나올 거니까요.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9,400원 위쪽으로 왔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은 갭 구간 메꾸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모나코 순대국밥님께서 3기 5,950원에 5% 오늘 반 매도하고 반은 가지고 있어요. 며칠 더 두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굉장히 요즘 핫한 종목을 들고 있네요. 조금 더 며칠 더 두고 볼까요, 멘토님?
네, 일단 뭐 흐름성이 그냥 오늘 시장의 어떤 주도성이니까 내일이 조정이 있고 다음 날이 조정이 있어도 역시 한 번에 더 이 흐름을 가져갈 자동차 섹터의 흐름은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틀 동안 있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좀 식는 것보단 조정이 있고 반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뭐 절반 매도하셨다라고 하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행보나 눌림이 있더라도 기다렸다가 반등 한 번 더 주면 한 6,400원대 목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JSK님께서 영진약품 7,300원에 20% 추가 매수 단가를 얼마로 잡아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영진약품 얼마로 추가 매수 단가 설정해볼까요? 6,300원 같으면 7,300원. 7,300원이요? 아, 단가 좀 많이 낮춰야 되겠네요. 근데 이 비중적인 부분이 20%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한 6,300원 정도가 목표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진약품 임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연기금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사고 샀던 있어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 내용성이 임상 3상 단계로 접어드는 구간이라 네. 그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초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 HLB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임상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같으면은 그 소멸이지만 이제 초입 단계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봤을 때 한번 시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가를 6,300원대 정도 낮출 수 있는 비중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다 정도지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보다 6,300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네, 백산요. 백산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만 원에 50%. 만 원에 50%. 한 5일 됐습니다. 예, 그러네요. 올해 보유를 하셨고 요즘 이제 올라오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부지런히 올라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그냥 가격적인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원대면은 저는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돌파보다는 저항이 한 받고 다시 눌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짧은 구간에서 일단 매도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1,000원대, 11,000원에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게 앞에 워낙 큰 산이 있고 뭐 내용적으로는 폴리우레탄이든 뭐 어떤 그 반도체 쪽이 그 IT 부품 쪽이든 어디든 내용성은 유지하고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저항 구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추후에 가더라도 11,000원대 한번 저항받고 우리가 흐름상 그 물량 해소에 대한 부분들 저항을 인식하고 눌리고 좋은 흐름이 있다라면 이후에 다시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상승이 돌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저는 11,0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보세요? 네. 네, 그러면 뭐 11,000원이 아니라도 한 만 원, 제가 사는 가격이 만 원인데. 그렇죠. 그 한 자리에서 5일 됐는데 그러면 비중이 만 원- 많으시네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그죠? 본전에서 비중을 과감히 다 매도하세요. 40%까지 매도하시고 기다림 보상에 대한 부분은 11,000원 정도니까 욕심내지 말고 11,000원 정도 짧게 그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한 만 원 정도 조금 올라가면 매도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동아화성 동아화성 매수가랑 비중은요? 17,149원에 30%. 예, 17,149원에 30%. 네. 알겠습니다. 동아화성 그래도 아직 좀 손실인 상황인데요, 멘토님. 동아화성은 네. 어떻게 전략을 만들어 볼까요? 최고점에 사셨네요. 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고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얘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지만 수소차의 인식이 워낙 강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 거고 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가 좀 높네요, 가격이. 비중도 좀 네. 있으시고. 네. 누가 사라 그러던가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쉽게 뭐 내용적으로 살만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 그냥 TV 보다가. TV 좋은 것 보다가 같아서 샀어요. 네. 덜렁 샀네. TV 보지 마세요. TV 꺼버리세요. 상담할 때 궁금할 때만 여기 주잼쇼에만 전화하시고 나 보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느끼고 계시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네. 네, 보지 맞아요. 마세요. 안 보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차라리 나한테 익숙한 종목이 그냥 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오히려 막
지금 막 저 밑에 있는데 신세계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밑에 있는 신세계가 막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적으로 그 오너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발휘된 건데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업을 차라리 내가 알고 익숙한 기업을 사는 게 낫지. 동아성이라는 기업을 내가 자동차 부품인지 이 회사가 뭘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아닌가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고 덜렁 TV에서 얘기했는데 얼굴 한번 마주친 적 없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사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애초에 잘못 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시고 한번 반등 줄 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가져가서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4,000원 위쪽에 올라오면은 네. 비중 절반 정도 일단 줄이시고요. 줄이세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14,000원 정도 오면은 줄이시고 일단 줄여놓고 다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14,000원입니다. 꼭 문의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LG전자고요. LG전자 매수가 예, 12만 8천 원에 15%입니다. 12만 8천 원에 15%. 최근에 네네. 매수를 하셨어요, 시청자님? 네, 최근에 매수했는데 분할 매수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갑자기 올라버려가지고 분할 매수를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좋으시겠네요. 갑자기 올라서. 알겠습니다. LG전자 상담 참 많이 왔는데 그때마다 막 다들 이제 거의 뭐 우는 목소리로 연락을 주셨는데 수익을 내는 시청자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갑작스럽게 샀는데 어쨌든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그 울고 있는 이유는 예. 투자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본인이 사고 파는 거 못하니까 우는 거잖아요. 이게 왜 무슨 걱정이에요? 지금 얘기하신 것도 분할 매수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 얘기를 하셨는데 분할 매수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번 정답을 드리면은 지금 수익 챙기시고요. 네, 네, 분할 매수 하셨던 게 조금씩 모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가격부터 다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수익이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잖아. 이 높게 올랐으니까 더 사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되는데 이익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수익 챙기면 네.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난 더 살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사면 되죠. 이해되세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익을 10%, 15%인데 10% 수익 챙기시고요. 나머지 네. 10%를 눌릴 때 사셨을 거 아니에요. 빠질 때 조금씩. 그렇게 또 다시 네. 사도 된다라고 얘기 드려서 LG전자는 그런 형태로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한 17만 원대까지 다시 원래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은 지금에 하시는 매매를 계속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아,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네오인문텍 1,700원에 10%. 네, 레오 이뮨텍 1,700원에 10%.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좀 많이 빠지네요, 멘토님. 예, 1,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알테오젠, 네오이뮨텍, 뭐 매드팩토 네.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달라도 바이오가 한번 수급을 만들면 그 수급 자체가 바이오 시장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같이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네.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또 좋은 내용이라고 하지만 안 가는 이유가 바이오 전체가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돼서 이거 올라오면 파세요. 예, 저는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쪽에 개인 투자한테 뭐 그 일확천금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뭐 HLB 돈 많이 벌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바이오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허상에 빠져 있다? 조금 상상 속에서 그냥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올라오면 충분히 10,000원대 매수가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다른 데 투자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면서 1,7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1,700원에 매도를 할까요? 10,000원대에? 네, 충분히 와요. 한번 올라올 거니까 거기서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 가더라도 네, 따라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예, 매수가는 4,330원이고 비중은 21%입니다. 네, 4,330원의 비중은 21%. 매수는 최근에 하셨나요? 아니요, 작년에 한 8, 9월 달쯤에 해서 예. 수익 좀 나서 조금
팔고 또 다시 추가 매수하고 이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매수가가 좀 나와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겠습니다. 상담드리는 겁니다. 예, 뭐 멘토님이 전망을 좋게 보는 자동차도 자율주행차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네네.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가져가시면 돼요. 저는 조만간 예. 급등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자율주행 안 끝났어요. 안 끝났고 아직 그 특정 종목에 강하게 갔던 부분들은 있지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은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내용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세 한 번 더 남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 매도하세요. 저는 한번 급등 시세가 자율주행 쪽에 일부 종목에 한번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드릴게요. 5,000원. 네. 5,000원 위쪽에 예. 딱 올 때는 그냥 전량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사관님께서 서울 반도체 23,300원에 10% 실적이 괜찮아서 계속 보유 중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서울 반도체 뭐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실적 잘 나왔죠. 지난해 잘 나왔고 올해도 뭐 좋을 거다 전망 좋고 주가도 요즘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는 조금 높네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한 15,600원 아래면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네. 매수 가능합니다. 저는 뭐 방금 얘기했던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마이크로 LED에 관련된 부분은 삼성이 CES에서 TV 공개했던 마이크로 LED예요. 네. 거기에 대한 최적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뭐 높은 거 이 가격 위에서 굳이 안 해도 되고 좀 눌림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15,700원, 500원 이 가격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위쪽 상단 저항이 있는 18,000원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내 평단가 18,000원 아래쪽으로 와야 되겠죠. 18,000원짜리 정도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나나나님께서 와이팜 8,630원에 15% 테스나 인수도 포기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이팜은 계속 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멘토님? 그냥 뭐 저 지하실까지 가네요. 어디까지 예. 갈지 모르겠지만 반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쪽도 약간 5G 쪽성의 네, 관련성도 좀 맞아요. 있기 때문에 5G 저는 올해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뭐 저 괜찮을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네. 저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5G 쪽 관심을 계속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이 이 기업이 직접적인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영향력은 있을 것 같으니까 홀딩하시고 올라오면 이제 다행히도 가격이 밑에가 아니에요. 만약에 5G를 선택하셨다라면은 이 종목은 매수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니까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알루코고요. 예, 알루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4,500원에 비중은 20%요. 4,500원에 20%.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와서 좀 두근두근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본전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예. 알루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4,500원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멘토님? 제가 이거를 예. 이전에 저기 높은 데서 누가 상담을 했어가지고 5,000원대였어요. 상담해갖고 떨어졌을 때 기술적 반등 나오면 매도하세요라고 했는데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엔.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 여기 위에서 잔뜩 대기하고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올라오면은 매수가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올라와서 이걸 이익을 보지 생각하지 마세요. 알루코가 지금 올라온 이유는 자동차, 그러니까 알루미늄 쪽 관련된 내장재 쪽, 이제 전기차 쪽 이슈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루미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이 반응이 왔을 때 알루코가 과거에 대장성도 있었고 더 갈 수 있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앞에 워낙 잔뜩 쌓여있는 시세적으로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역시 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항을 받고 눌림이 있어요. 그럼 또 고생할 거란 얘기예요. 차라리 더 싸게 다시 사더라도 더 싸게 사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매도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4,500원 한 번 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한 번 더 오를 수 있거든요. 눌림이 조정이 잠깐 있더라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 나중에 다시 봅시다. 그래서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한원 시스템이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5,600원에 40% 정도 돼요. 15,600원에 40%.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인데 멘토님, 네. 이거는 좀 안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좀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좀 더 가겠죠. 좀 더 갈 것 같네요. 좀 더 올라가면 일단 뭐 이익 중이시니까 이걸 욕심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지금 손실을 부분인데 보고 있으신 15,600원. 아, 한원 시스템이요? 네, 죄송합니다. 1년 정도 들고 있었어요. 다른 종목으로 다른 정보를 착각하셨어요. 봤어. 네, 한원 시스템이네요. 네. 공조 쪽 우리 산업은 테슬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으로 봐가지고 자, 일단은 15,600원이에요. 네. 이거 올라와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뭐 매각 이슈하고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랬던 거니까 예,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다만 이제 올라오면 역시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계시듯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걸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팔려고 대기하는 거. 아이고 이제 매수가 오면 팔아야지라는 얘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빠졌다가 올라오면 아, 매수가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가장 커서 그 위에서 가장 대기하고 있는 그런 거에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 더 올라갈 재료적인 있음에도 주가가 더 가지 못하고 맴돌면서 거래만 잔뜩 쌓인다라는 게 파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비중이 많아서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들고 계셨다가 잘 파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로템입니다. 네, 현대로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21,700원에 20%입니다. 네, 21,700원에 20%.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고 현대로템은 뭐 최근에 이제 철도 수주 소식 정말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철도도 있지만 철도 외적인 것도 많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철도는 남는 게 너무 없어요, 이 기업이. 정말 웃긴 게 철도 사업은 정말 수주는 어마무시한데 진짜 박리담회 같은 느낌. 금액은 큰데 박리담회 같아요. 그래서 철도에 대한 기대는 보다도 그냥 현대로템 자체를 좀 봤을 때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들고 가세요. 홀딩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더 들고 가시고 목표가 안 드려도 되나요? 목표가 주시면 좋죠. 주시면 좋고요. 그냥 쭉 들고 가세요. 나중에 한 26,000원 이전 전고점 정도 오면은 26,000원이에요. 그렇죠? 이 가격 오면 다시 전화 주세요. 충분히 오니까.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26,000원입니다. 네. 네. 네, 자 계속해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베이비 K님께서 원익홀딩스 6,990원에 20%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6,900원 같으면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근데 비중이 좀 20%니까 너무 많이 늘리지 않아야 되고요. 괜찮습니다. 원익홀딩스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다른 원익그룹주들의 흐름성에서 좀 따라가는 성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오를 수 있고요. 회사 기업적으로 자회사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일단 단가 좀 낮추는 건 좋은데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마세요. 5,000원 이 가격적으로 낮추시면 돼요. 그래서 6,000원 아래쪽으로만 맞춰 놓으면은 손실 없이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아자아자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154,000원에 10% 상담 부탁드려요. 제발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단가가 높네요, 멘토님. 네, 이거는 방치한 겁니다. 네. 그냥 이거는 믿은 거죠. 믿으면 안 돼요. 대응이라는 거 사고 팔고 자리 회사가 좋고 나쁘고는 상관없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잘 사고 어떻게 잘 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어디저기서 막 이상한 기법들 배우고 뭐 뉴스 기사에 대해 혹하고 내동매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내용이 있는 회사를 어떻게 잘 사고 어떻게 잘 파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해야 될 공부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더 사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더 사서 감당 안 돼요. 오히려 비중만 늘어나지.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이 분명히 아직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고 옆으로 더 가야 돼요. 시간적으로 더 필요하니까 3, 4월 달까지는 올라도 사지 말고요. 떨어져도 사지 마세요. 그 3, 4월 한 3월 중순 이후 때 다시 한번 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대로 홀딩해 놓고 다른 투자에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의 키워드들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입니다. 지금 역대 최대 IPO로 불리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기관의 주문액이 1경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지금 공모가는 30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차 전지 쪽으로는 호재가 상당히 많은데요. 내년부터 중국에서 배터리 보조금이 철폐된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 대규모 배터리 생산 설비를 이제 건설할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모멘텀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LG양색체가 짙은 종목들이 오늘장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나인테크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에 납품했던 이력이 부각되고 있고요.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V원택이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LG전자와 86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이 오늘장 부각되고 있고요. 27% 강하게 오르면서 1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2대 주주로 있습니다. 나라 M&D 오늘장 신고가 기록했고요. 현재도 24%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1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리오프닝입니다. 이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고비이고 잘 넘으면 2달 안에 끝낼 수도 있다라는 의료계의 입장이 나왔고요. 또 여기에 정부가 구매했던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오늘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랜만에 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참 좋은 여행이 5%까지 시세를 높입니다. 13,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항공주들까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진에어가 1.7% 오르면서 1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방산과 우주항공을 함께 담아왔습니다. 어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해서 성공시켰다라고 밝혔죠. 이에 따라 미국에서 추가 제재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 쪽의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아랍에미리트 천궁 수출에 최종 사인을 마쳤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또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괜찮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로봇 관련 모멘텀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21%의 강한 시세 연출하면서 3,9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요. 수주가 계속되면서 역대급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도 6% 오르면서 7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네,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던 만큼 시장은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에서도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하방으로 방향이 열리고 있습니다. 0.37% 하락하면서 2,962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의 낙폭 좀 깊습니다. 0.8% 하락하면서 990선을 내줬고요. 98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